사건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송지환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사건,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회사 대표의 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얘기입니다. 이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의 동생은 바로 이 건설 현장의 작업반장이었다고 하는데 자신과 갈등을 빚던 일용직 노동자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면서 풀자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반장한테 무슨 토를 달아 하라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의치가 뭐여 하면서 언성 막 높여. 그래서 나도 막 욕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너 한번 맞아봐라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손찌검 하려고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 막 내 손도 막 잡았어요. 막 말리는 상황에서 서로 다 밀치고 땡기고 욕하고 막 있는 막 찾으면서 서로 다 욕을 했습니다. 동료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뜯어 말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는 그만하라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네 한 대 나 한 대 때리자. 느닷없이 그냥 그 사람 하이바로 내 머리통을 왼쪽을 세게 내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말씀처럼 너 한 대, 나 한 대 때리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작업반장이자 건설사 하청업체 사장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있었는데 그걸 폭행으로 풀고자 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설사 하청업체 사장 대표 동생 그리고 이 제보자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이 작업반장이자 이 대표 동생은 이랑 이 제보자는 서로 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작업 방식을 가지고 네. 뭐 제보자가 맞냐, 작업반장이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다고 해요. 근데 제보자는 이제 노동자였으니까 네.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했고 작업반장은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몸싸움, 밀치는 몸싸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올라와 때리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 작업반장이 뭐 그러면 우리 서로 한 대씩 때리자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느닷없이 하나 둘 셋 하는 카운트다운까지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보자는 사실 때리라는 신용만 하고 때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작업반장이 자기 손에 있던 안전모를 네. 들고 이 제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겁니다. 아유. 네, 이게 무슨 뭐 서부 영화 총싸움 같기도 한데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 영화 베테랑 1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 재벌 2세가 임금 체불하는 소장 그리고 임금 달라는 운전기사 불러서 권투글러브를 던져주면서 서로 싸워서 해결해라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저기 이 변호사님 안전모로 때린 것도 이 영화에 나온 이 장면과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나요? 이거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렇습니다.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죄명이 문제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법조인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법전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법전을 들고 머리를 때려도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다라고 해서 아, 특수폭행으로 이제 의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모 자체가 이제 강도가 세고 네. 때린 부위가 머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단순 폭행보다는 이제 특수폭행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맞은 부인가 보네요. 이렇게 엄청 그렇습니다. 튀어나왔네요. 혹이 예.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뭐 본인이 이제 뭐 먼저 위협을 하거나 도발한 적은 없는데 네. 이 상대방의 말과 언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듣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투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폭행 사건이니까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지금 된 상황이겠죠? 그 제보자는 이 폭행 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경찰 신고를 알게 된 현장 소장이 와서 그 두 사람을 좀 중재를 했대요. 서로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자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네. 작업반장도 그렇고 제보자도 그렇고 좀 서로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네네. 사과를 받았으니 뭐 많이 아픈 것 같지 않다. 당시에는 많이 아프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경찰 신고는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뭐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맞은 부위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보자가 집에 가서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 당시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압수하라고 그러니까 사과 받으라 하니까 받았어요. 없었던 일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밥 먹는데 자꾸 속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는 긴장이 풀렸는지 쫙 풀리더만은 그때부터 머리가 막 빙 돌면서 구토 막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뚝 쓰러졌어요. 이게 지금 폭행 이후에 후유증이 좀 집에 돌아가서 생긴 것 같은데
곧바로 병원에 갔다고 하시는데 어떤 상태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집 앞에 가서 이제 기절을 잠시 했다가 네. 다행히 이제 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진단을 받은 게 뇌진탕 증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가해자 측이 연락을 하니까 가해자 측이 그때 돌연히 이제 태도가 변하더니 내가 언제 폭행을 했냐 이렇게 네. 하면서 지금 부인을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가해자인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동생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하이바로 맞았는데 누가 하이바로 때려? 본 사람이 어딨어? 어쩌겠다고 자네가 경찰에 고발하려면 하고 나도 다 조치해놨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악심 딱 먹고 하면 자네 진짜 큰일 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좋게 말할 때 빨리 태워놓고 나와. 그럼 내가 그냥 눈 감을 줄 테니까. 아니 치료비가 문제여서 그래서요. 왜요? 뭔 치료비를 어찌라고 나보다 못 줘. 10원도 자네 마음대로 해요. 근데 네, 지금 뭐 안전모로 때리는 거 본 사람 있어? 막 이렇게 따져 묻는 이제 이 대표의 동생 모습 보셨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폭행 없었다라고 저희 제작진에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CCTV도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저런 주장을 가해자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보자는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그 건설 현장에는 CCTV는 없었다고 해요. 다만 목격자가 한 2-3명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보자가 바로 경찰 신고를 했으니 그 경찰 신고한 기록도 남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 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수사를 통해서 좀 CCTV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목격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경찰 수사에 큰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목격자들은 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 작업하는 현장에서 네. 약간 이제 그게 지위가 있다 보니까 작업 반장과 목격자는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현장에서 이제 본인이 진술을 많이 했을 때 네. 앞으로 돌아올 불이익 자체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을 조금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이고. 추정이 됩니다. 아, 또 네. 대표 동생이니까 더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이 당시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 뭐 소장의 중재로 그걸 그냥 다 없던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신고를 한번 취하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폭행이었으면은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네.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건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제 가해자도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아까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에서도 그 목소리가 뭐 따져 묻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치료비가 너무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CCTV를 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에 뭐 이런 치료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우선 민사 청구를 가해자에게 한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를 하느라 일을 못한 그 네. 부분에 임금 청구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CCTV가 가려져야 민사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 뉴스헌터스에서 계속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추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